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 소방 승진을 준비하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저는 소방 승진에서요, 소방 법령 2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에 또 승진을 하시려고 하는 우리 소방교 그리고 소방장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소방 공무원분들에게 청룡의 기운을 또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고, 그래서 아직 멀었죠. 11월 달 우리 승진 시험에서 꼭 멋진 승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강이고요. 소방 법령 2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해 승진 그 과목을 이제 법령 2를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조금 이제 긴장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뭐 화면상으로나마 오프라인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좀 반갑고요. 아마 그 임용을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 저를 좀 알고 계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 법령 2는 여러분들 그 임용에서 공채, 그러니까 23년 전이면 2023년 전에 공채를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공채분들은 이제 법령 수업을 다 들으셨죠. 그래서 시험도 아마 법규가 당연히 이제 과목으로 있었을 텐데, 그 구조, 9급 이렇게 이제 그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예년에는 이제 법령이 없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 수업을 듣게 되실 건데, 아무쪼록 좀 지루하고 딱딱한 강의가 되지 않도록 좀 재밌게 좀 쏙쏙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게 열심히 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4년도 11월 우리 승진에서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예비 소방교나 소방장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자, 소방법령 2에 대한 그 강의에 앞서서 약간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과목 소개를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파트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짤막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본 수업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제 교재 이름인데요. 아까 이제 제 이름이 이제 김진수라고 했는데, 저 진수랑 요 진수랑 한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책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저 진수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런 이제 골수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법령 2고요. 저 소방 그 법령 1이나 이런 이제 전술은 또 따로 이제 멋진 또 교수님들하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그 소방 승진 팀에서 팀이 또 이제 가장 또 유능하신 또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현직에 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승진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효과적일 거고요. 자, 일단 저희 교재는 최근 법령 2는 최근 5개년 경영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수록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사실 우리 교재가 머릿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시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머릿말 같은 거 잘 안 읽으시니까요. 일단 이런 건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의 구성이 있는데, 뭐 구성도 수업을 좀 하다 보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목은 그 법령은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방 기본법,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약칭으로 화재 예방법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약칭으로는 소방시설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우리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셨고, 22년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요 2개 법이 원래는 이제 하나의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22년도에 이제 2개로 쪼개지면서, 물론 이제 법령이 만들어진 거는 2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2년도 말일,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그 시행이 되면서 23년도 시험부터는 이제 이렇게 시험을 이제 출제를 하게 됐고요. 올해 이제 24년도의 시험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개정된 법으로 이제 배우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이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3가지의 법을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또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법의 구성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법 내지는 이제 법률만 돼 있는데, 이 하위 법령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법 아래로 우리가 이제 법 아래 뭐가 있냐면 그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령이라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이제 대통령령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시행령이 되는 거고요. 그 시행령의 또 하위로 각 그 정부 부처에서 시행을 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시행 규칙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법이나 령에서는 그 시행 규칙을 표현할 때 저희 그 소방과 관련된 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의 외청, 그래서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시행 규칙을 살펴봐라 이 소리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제 시행령을 좀 살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차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을 읽어 내려가는 뭐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소방기본법 제 뭐 3조와 관련된 뭐 무슨 소방기관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 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항상 또 이제 긴장을 하게 만들고 어디서 뭐가 나올지 이제 모르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법령 2, 즉 우리가 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반드시 그 법에 해당하는 것 또는 시행령을 포함하게 되면 시행 규칙은 이제 배제를 하고 법과 시행령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법도 아니고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이렇게 나오면 그 시행령에 관계되는 내용만 문제를 출제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결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라서 법은 아마 뭐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계실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제 물론 암기도 암기지만 이거 이제 문맥을 잘 해석을 해나가고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잘 들어오고 부드럽게 좀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각 법이 다 연결이 된다기보다는 각각 그냥 좀 이제 별개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용어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법령에서 충분히 인용을 해다가 쓸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내용 자체는 약간 좀 이렇게 별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약간의 이제 법은 또 흐름만 좀 잘 타시면 이게 잘 또 외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요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개 법 중에 그래도 내용 자체가 좀 무난합니다. 가장 쉽고 내용도 가장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즉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도 가장 좀 쉽게 무난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화재 예방법, 요 법이 이 기본법보다는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올해, 작년에 2023년도에 출제된 그 경향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법령 2는 25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소방기본법에서 한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밑에 이제 경향석 나오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12개가 됐고, 그 다음에 요 두 개 법이 옛날에는 한 몸뚱아리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6개, 7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7개, 6개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 두 개 법이 총 이제 13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물론 이제 나눠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요 두 개 법에서 13개.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6개, 7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7개, 6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출제, 하시는 분들의 이제 경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보통은 여기서 한 6개, 뭐 여기서 한 7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12개가 나오는 소방기본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12문항을 갖다가 문제를 출제를 하려면 법이나 이제 시행령보다는 약간 좀 어렵게 나오려면 이제 시행 규칙 이런 데서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시행 규칙은 절차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작년에 문제가 출제됐던 거는 뭐 그닥 많은 어려움은 없었는데 요 기본법상에서도 약간의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한 문항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 소방시설법, 요 소방시설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요 화재 예방법과 마찬가지로 양이 조금 됩니다. 그리고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매번 이게 이제 책을 갖고 다니시면서 틈 나실 때마다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책을 들고 다닌다는 거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 아마 들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그 어플 중에요, 국가법령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이거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무료라서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론 이제 그 컴퓨터에서 그 데스크탑 앞에 앉으셔서 그 뭐 검색창에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치면 법제처에서 만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그 아마 이제 화면상에
그러니까 폰하고 모니터는 좀 다를 거니까요. 일단 이제 핸드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법령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화재 예방에 대한 거 이거 전부 다 칠 필요는 없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소방이라는 것만 검색창에다 치시면 소방자가 들어가 있는 법이나 령이나 규칙들 이런 것들이 다 화면상에 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라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화재의 예방 이렇게만 치면 요 5글자가 들어가 있는 법, 령, 시행규칙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갖고 다니신다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는 스마트폰이 항상 손에 있기 때문에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열어서 내가 좀 까먹었던 부분들, 잃어버린 부분들, 좀 헷갈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책이 없으면 나중에 봐야지 했다가 그 나중에 봐야지라고 하는 그것까지 잊어버리고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헷갈리면 바로 찾아서 확인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로바로 이제 기억 속에 자꾸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눈으로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보시면서 읽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제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나머지 그 과목들도 물론 이제 암기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뭐 연소현상이라든가 화재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은 한번 경험을 해본다거나 눈으로 확인하고 하면은 금방 인상이 이제 많이 남는데 이 법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워낙 좀 딱딱하고 그래서 책 읽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는 기본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1회독 내지는 적어도 2회독 이상은 좀 해놓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좀 들어간다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한 걸 좀 PC로 보게 되면요. 이게 핸드폰 말고 이게 PC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제처 사이트에서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소방과 관련돼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가면 뭐 소방도 있고 뭐 경찰 쪽도 있고 교통 그다음에 뭐 청소년 뭐 형법 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나오고 다중이용어법도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서 혹시 이제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는데 PC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왼쪽 화면에 보면 전체 화면의 왼쪽에 보면 그 분야별로 검색할 거냐, 기관별로 검색할 거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관별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행정안전부나 소방청을 찾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분야별로 찾으시는 게 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소방하고 방재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시면 거의 대부분 다 우리와 관련돼 있는 그 법령이 쫙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고 원하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전해드리면. PC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책상 앞에서 하셔야 되니까 좀 조건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어플만 클릭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찾은 법령을, 즐겨찾기로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법령 화면을 열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별 모양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 모양을 클릭하시면 별이 노란색으로 채워지면서 그 즐겨찾기 목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 왼쪽에 보면 이제 3줄짜리 표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거기에 이제 뭐 최근에 보셨던 법령이라든가 즐겨찾기라든가 이런 또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면 우리가 이제 즐겨찾기로 넣었던 법령들이 그 화면상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매번 법령을 검색하실 필요가 없고 칠 필요가 없고 즐겨찾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넣어놓은 거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니까요. 좀 설명이 길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물건이기 때문에 법령을 항상 가깝게 놓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확인을 못했다 이런 핑계를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전부 다 요 법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서 이렇게 요 어플을 좀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나머지 그 구성에 대한 것들은 이제 차차 공부하면서 또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여기 이제 출제 경향도 있는데, 공부를 하셔야 될 그 전체 시간은, 아까 저 기본서를, 한 뭐 1회독 내지 2회독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 그
교재 안에 보시게 되면 각 단원별로 또 이제 뒤에 문제들이 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들은 나중에 추후에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 별도로 강의 날짜를 잡아서 또 문제풀이반으로 또 구성을 또 놨으니까요. 해 놓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론적인 부분만 전체적으로 한 36시간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6시간씩 아마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옷이 뭐 달라지거나 이러면 이제 날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옷이 이제 한결같이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하루에 이렇게 촬영을 좀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총 내용 정리만 36시간을 아마 이제 계획을 좀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풀이 각 단원별로 그 법령마다 문제들이 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풀이는 별도로 또 이제 한 6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잡아서 문제풀이를 또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나중에 보시고 지금 뭐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문제를 본다고 해서 내가 맞췄다 틀렸다 그거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 정리를 다 하고 나면 거기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제 문제는 그대로 좀 내비로 두시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냥 의욕이 뿜뿜하신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 다음에 좀 일과도 하고 하시면 좀 피로해서 한때는 뭐 이렇게 좀 놓고 싶은 그런 생각도 아마 계실 건데 의지를 좀 잘 다잡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이제 지금은 연초지만 연말을 목표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매진을 하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결과 보상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날까지 끝까지 잘 힘들어도 견디시고 뭐 힘들고 지칠 때는 항상 뭐 저는 하는 얘기가 가족을 좀 생각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가장 뭐 인접한 분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뭐 내 기쁨도 기쁨이지만 가족에게 좀 또 좋은 기쁨도 좀 선사도 해드리고 이러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로 힘든 걸 좀 견뎌내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과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죠. 뭐 저도 그 강의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그 굳은 의지가 아니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공부를 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항상 응원을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뭐 전체적인 과정은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전 과정 잘 익히시고 본인 걸로 만들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작년도에 나왔던 것만 좀 출제 경향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박스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 딱 골라내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상자 안에다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또 찾아가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걸 이제 박스형, 상자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두 번 하셔야 되죠. 상자 안에서 맞는 걸 골라야 되고 그 맞는 것들이 또 모여 있는 애를 또 한번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수고로움이 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요즘에 나오는 추세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괄호 안에 적당한 말들로 잘 묶여져 있는 거 이런 걸 또 찾는 그런 문제들이 또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기본법 한 12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총 25개죠. 그 중에 이제 요 두 개법을 합쳐서 13개인데 비중이 지금 딱 보시면 기본법이 가장 클 것 같이럼 생각되지만 이거 합치면 여기도 이제 비중이 한 50% 이상은 이제 되고 있으니까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2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법령마다 어디서 좀 문제가 주로 나오냐를 좀 봤는데요. 자, 기본법 같은 경우는 법률에서 한 5문제, 시행령 관련된 거 3문제. 물론 이제 시행령 단독으로만 나온 따기보다는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딱 법만 나온 게 아니라 법하고 시행령을 같이 통틀어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법률로 이제 좀 집어 넣었는데 자, 어쨌든 법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시행령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그닥 많이 어렵거나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시행 규칙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약간의 이제 절차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힘든 거는 이제 장비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도구와 관련된 이런 이런 부류의 문제들이 요 시행 규칙에서 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합이 이제 12문제가 나온 거고요.
자, 화재 예방법이라든가 소방시설법에서는 근데 시행 규칙과 관련된 거는 우리 교에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은 거고, 만약에 여기도 규칙에서 문제가 좀 속출이 된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데 문제를 그렇게 뭐 높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를 갖다가 문제에 그냥 서식은 아니고 이제 첨부 서류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해당하는 첨부 서류를 골라라. 이 서류를 외운다는 게 사실 뭐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서류만 뽑아내는 것도 좀 힘든 거라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시행 규칙인데 다행히 그 첨부 서류 관련된 문제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법과 령에서 각각 4개, 2개. 그 소방시설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법도 법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암기하시고 좀 까다롭게 좀 외우셔야 되고 양이 좀 많다. 그랬던 게 대부분 이제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별표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방시설법에서는 이 시행령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됐다. 거의 다죠, 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법과 관련된 거에서 한 36%, 그러니까 법 다 섞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령과 관련된 거에서 48%, 시행규칙과 관련된 거에서 한 16%. 그래서, 우리가 법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어쨌든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잡아도, 충분히 또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소방교를 준비하셨던, 작년도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소방장은 그럼 뭐 다르냐? 여기도 크게 별반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장을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작년에 여기도 마찬가지 12개, 여기 2개 합쳐서 이제 13개고요. 아까 그 교와 크게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어디가 많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까 그 교와 좀 비슷하게 좀 이제 그리고 문제가 똑같진 않지만 교에 출제됐던 문제를 약간의 변형을 해서 이제 장으로 또 출제된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혹시 지금 소방교나 소방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거와 관련된 것만 문제를 풀거나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른 파트, 그러니까 뭐 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장에서 출제됐던 문제라든가 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에서 나왔던 이제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기출도 한번 좀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차로 좀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요. 자, 그리고 화재 예방법. 아까 저 위에서는 뭐 4개, 2개였는데, 마찬가지 3개, 3개. 이제 비율이 이제 똑같고. 자, 저 위에 교에서는 소방령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령이 된다. 그 시행령에서만, 시행령에서만 7개였는데, 이게 법률에서도 한 2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만 확실하게 잡아도, 거의 한 84% 정도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한, 84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맞으시면 안 돼. 좀 더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 올해도 나오는 문제 비율이 반드시 이럴 거다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거고요. 여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문항수가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행 규칙보다는 이렇게 이제 법이나 령과 관련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제가 령 그러면 이제 소방령인 줄 아는데 이제 시행령입니다. 아까 잠깐 소방령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부하시는 뭐 방법, 효율적인이죠. 효율적인 학습 방법, 오타네요.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해독 이상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고요. 자, 요것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목차 같은 경우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법 3개 중에 기본법의 이제 구성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은 이렇게 총 11개의 그 챕터로 되어 있는데, 요 마지막에 있는 단원별 문제풀이나 해설 이러고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푼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36시간 안에는 요 벌칙까지예요. 그러니까 기본법에 대한 거 벌칙까지, 그 다음에 화재 예방법에 대한 거 벌칙,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에 대한 벌칙,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그 총 챕터를 36시간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래서 총칙부터 벌칙까지. 자, 근데 기본법은 사실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요 화재 조사라든가 구조구급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요 3개의 그 챕터는 삭제가 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보세요. 내용이 없으니까 54, 55, 56으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목만 있는 거고 화재 조사에 대한 거는 이제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로 따로 빠져나갔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6월달에 따로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구급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따로 빠져나갔고,
의용대는 의용 소방대에 관한 법률로 따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법은 1, 2, 3, 4개 챕터,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7의 2부터 벌칙까지. 그러니까 한 8개 챕터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 그렇게 문제가 어렵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아마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화재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빼면 8개 챕터. 아까 이제 기본법이랑 챕터 수는 똑같은데 페이지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까 기본법은 문제풀이까지 해서 이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얘는 뭐 문제풀이 빼고도 10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셔야 될 게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중요한 것들은 뭐 각 파트마다 다 챕터마다 중요 내용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각 챕터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이제 소방시설법인데 여기는 8챕터 빼고 7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7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소방교와 소방장 공통적으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여긴 보시면 아시겠지만 272부터 382까지, 그러니까 거의 110페이지 정도. 아까 위에 거는 90페이지, 그 위에 거는 뭐 60페이지, 70페이지 이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여기도 이제 양이 상당히 좀 많고 외우셔야 될 게 상당히 좀 많다. 그래서 나중에 요 관리사나 관리업과 관련된 거는 문제가 잘 출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관리사 관리업에 대한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 경향은 아니라서 요 부분은 그냥 가볍게 또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관리사와 같은 경우는 뭐 응시 자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업과 같은 경우는 등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만 좀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반드시 잘 정리를 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좀 만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절대로 이 답은 찍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 구성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한 30여 분, 30분 조금 안 되게 OT를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첫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임용 준비하시는 분들 강의할 때 임용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소방관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직급이 소방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는 이제 아자 하면 이제 화이팅으로 시작을 하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끝날 때는 목표를 외치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면 옆에 있는 수강생분들이 소방사 이렇게 이제 외치고 이제 강의를 종료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소방관이시니까 나는 뭐 소방관 뭐 이런 건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화이팅 한번 하고 저 혼자 하고 외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아니면 이제 주위에 아무도 안 계시면 그냥 하자,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각오 한번 다지시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다 마치고 나면 아마 이제 뭐 하루에 보통 한 6강 정도 이제 아마 이제 강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또 우리가 마무리하고 갈 때는 각 강좌마다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하루의 끝을 이제 하는 걸로, 그래서 화이팅으로 이제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까먹으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 강좌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승진 소방법령 2의 파트 1 이제 소방 기본법이고요. 이제 챕터 1 총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나게 이왕 하실 거 신나게 하셔야죠. 이제 인상 쓰고 하시면 재미없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챕터 1은 총칙이고요. 이 총칙과 관련된 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면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관의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배치, 그 다음에 이제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총칙에서도 문제가 한 문항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고, 근데 사실 하나는 최소고요. 여기는 한 2개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하자마자 뭐 문항수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목적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만약에 이제 빈칸치기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됐는데,
단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목적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 이제 소방기본법은 목적이 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화재 예방법이나 소방시설법 앞으로 배우게 될 두 가지 법은 명령권자들이 주로 이제 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서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아서 우리는 이제 소방관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부분 명령을 하거나 뭔가 시정을 하라고 이제 한다거나 뭔가 뭐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소방 쪽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저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흔히 관계인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상물의 관계인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 소방기본법은 명령을 내리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소방이고 그다음에 그 명령을 또 이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 물론 이제 일반인도 있지만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또 대부분 그 명령을 또 이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목적이 뭐냐? 이 기본법을 만든 목적은 자, 화재를 자,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예방, 경계, 진압.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예방과 경계만 묶어서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건 너무 길다. 그럼 요렇게 이제 잘라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을 뚫어서 뭐 기억.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자, 이런 것들. 구조, 구급. 이런 걸 또 묶어서 뭐 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꼭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목적을 좀 숙지를 해 주셔라 이 말이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법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아마 현업에서 종사를 하시다 보면 이 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좀 까먹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기억을 좀 되살리셔서 공부라는 게 사실 기간이 진짜 한참 지나면은 까먹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근래 공부한 거다라고 하면 기억 속에 또 많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요런 것도 또 이렇게 가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런 거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특히 또 복리 증진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주고 요 뒤에 것만 또 뚫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 객관식으로는 얘는 뭐 낼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목적을 좀 숙지를 좀 해주셔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이거는 하나의 이제 수단이죠 활동.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여기까지는 약간의 이제 소극적인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단순하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만 보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나아가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리고 복리 증진 그러니까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데 이바지한다라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소방공무원들이나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제 봉사를 많이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봉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헌신이죠 헌신. 그러니까 나의 목숨을 바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는 거라 상당히 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항상 이제 존경스럽고 그 위험한 그 험난한 그 상황에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다 바치는 그 굉장히 좀 존경스럽다라고밖에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자 어쨌든 요런 이제 목적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책의 구성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목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내용마다 이렇게 좀 그 모든 건 아니지만 해설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뭐 판례를 넣기에는 좀 소방은 판례가 이렇게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해설 부분도 이렇게 좀 있으니까요. 한번 심심하실 때 좀 참고 좀 한번 해보시면 되고 뭐 사실 우리가 소방의 역사에서는 58년 또 이제 개띠라고 하죠. 58년 3월 소방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하나의 법률에 안전법, 사업법 이게 다 집어넣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2003년도 여기죠. 2003년도 5월 29일 날 소방 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만 담아서 소방 기본법이라고 해서 2004년 5월 달부터 이제 이 시행은 이렇게 된 거고요. 제정은 2003년도에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정된 게 뭐 중요한다기보다는 시행된 게 또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뭐
2003년도에 이제 이런 소방기본법이라든가 뭐 119 구조구면 이런 법들이 이제 네 개 법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가 이제 시행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화재조사법은 이제 재작년이네요. 21년 6월 8일 날 만들어졌긴 졌는데 빠져나간 거는 22년도 6월 달인가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시행이 됐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목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화재조사는 이제 이때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제 화재조사 부분이 삭제됐다 이 말이고요. 5장. 그 다음에 6장. 구조구급이라고 하는 것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해서 요것도 이제 기본법에서는 이제 삭제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용소방대 관련된 것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제 7장도 기본법에서는 삭제가 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굳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법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라 참고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 자, 이제 보시면 글자의 이제 색깔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자에 색이 입혀진 것들은 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제 색을 입혔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혹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중간중간에 좀 혹시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좀 그 색깔을 좀 넣어야 되는데 빼먹은 부분들이 좀 있다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짚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칠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글씨에 이제 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형광펜을 칠하지 않고 뭐 밑줄 같은 거 이렇게 좀 볼펜, 빨간 볼펜이나 특히 빨간 거 싫어하시면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해서 밑줄 좀 그어놓으시면 되겠고, 대부분 아마 글자 색이 약간은 좀 파란빛이 좀 날 겁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는 좀 빨간색인데 여러분들 책상에서는 빨간 거는 눈이 아프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파란빛 이런 계열로 이제 집어넣었으니까요. 자, 뭐 2조 정의를 들어가는데, 뭐 우리가 그 법을 읽어 내려가는 그 방법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조가 써있죠. 조. 제 2조에서 이제 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이제 법에서는 1 이렇게 이제 읽지 않고요. 1호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원래 읽어 내려가는 순서가 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번호가 안 써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돼 있는 번호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시면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항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1항, 2항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이 항 안에 이제 항이 얘는 없죠. 항은 없고 바로 이제 본문에서 1호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건데, 항이 있는 경우는 이게 1항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 항 안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1, 2, 3, 4. 이렇게 해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얘네들을 읽어 내려가는 방법은 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5호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가나다가 써 있습니다. 이 가나다는 그죠, 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법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향은 없고, 이거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그런 데 가시면 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요 가나다라는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목 안에 번호로 이제 반괄호, 그러니까 괄호 쳐갖고 1, 2, 3, 4개 나오는 것들은 그냥 1, 2, 3, 4로 읽으시면 돼요. 괄호 1번, 괄호 2번. 그래서,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법에서는 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이 없어도, 호가 이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번호가 나온다고 해서 조 다음에 항이라는 뜻이 아니라, 항은 이와 같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라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해도 되지만, 이 핸드폰으로 아까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어플을 보고 다니시면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옆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옆에서 안 보이게 이제 필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라도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법을 딱 이렇게 읽고 있으면 옆 사람이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뭐 이 법과 관련된 쪽에 일하는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농담이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읽어내려간 순서를 좀 가볍게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용어 정의의 소방 대상물입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왜 해놨느냐? 시험 문제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빈칸을 뚫어놓고 요 순서대로 예를 들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들어갈 단어를 찾아라. 바르게 연결된 걸 찾아라. 그러면 찾을 줄 아셔야 되겠죠? 아니면 용어 정의를 하나 주고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쭉 나오면 본부장이다. 이렇게 답을 좀 찾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부터 시작해서요. 차량, 선박.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여기도 원래 색을 넣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주무실까봐 한번 좀 밑줄 그시라고.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둔. 요게 포인트면 요게. 그러니까 항해 중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메어둔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죠. 메어둔 선박 만이라고 하지. 만. 원래 만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죠? 만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선박은 떠다니면 안 되고 묶어놔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은 뭐 산, 임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말한다. 이걸 소방 대상물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물건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 펜, 아니면 이제 책, 아니면 가방, 아니면 옷. 이거 다 물건 아닙니까? 물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물건 있죠.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넌 참 물건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물건 말고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이런 물품들 이런 것들 다 물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른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건축물, 차량 뭐 이런 거죠. 자, 꼭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소방 시설법에 가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저 소방 대상물 앞에 특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용어 정의는 그때 가서 하면 좀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소방 대상물에다가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 요거를 우리는 소방 대상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소방 대상물은 건축물은 그냥 소방 대상물이고 그 건축물에다가 소방 시설, 예를 들어 뭐 옥내 수화전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탐 설비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 이러한 대상물을 그와 같은 소방 대상물을 우리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르고 걔네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소방시설법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미리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거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숙지를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방시설법에 가시면 그러니까 챕터 3이죠. 파트 3 소방시설법에 가시면 거기 바로 용어 정의에 그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 그러니까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용어 정의가 나오고 그 우측 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을 겁니다. 시행령. 그래서 그게 아마 별표 1번일 텐데 거기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별표 1번 소방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 소방시설과 관련된 별표 1번 그거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은 크게 5개로 구성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5개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설비 안에 다시 각각의 또 설비들이 또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소방시설들을 보고 얘가 어떤 설비로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리를 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숙지를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화면상에서 찾아가려면 좀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기 쉬워요. 파트 3 소방시설법에 가서 페이지 많이 넘기지도 않습니다. 한 장이나 2장 정도 넘겨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장 정도 넘기면 우측에 하단이나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별표 1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별표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라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오셔서 자, 두 번째 관계지역. 자, 관계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을 말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웃 지역으로서 반드시 예방경계 진압 구조 구급의 활동 이런 활동을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활동 소방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는 관계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이제 이웃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소방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고요.
자, 이건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관계인이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우리는 이제 관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묶어서도 관계인이지만, 이제 소유자를 따로 또 소유자라고 해도 되지만, 이 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렇게 이제 가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본부장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본부장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아까 여기는 활동이라는데 여기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소방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소방에는 어떤 활동이 있느냐가 아니라 소방에는 어떤 업무 분야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 일단 여기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종사를, 이 중에 하나라도 종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관장이 아니라 부서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소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본부장이라고 부른다. 여기 기관장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또 소방대. 그리고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여기 보시면 화재를 진압입니다. 아까 요 위에서 소방 업무에는 뭐 예방 경계도 있었는데, 소방대는 진압, 그리고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위하여 다음 강목의 사람들로가 아니라 다음 강목의 사람으로, 이 목이라 그랬죠? 가목, 나목, 다목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소방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의무 소방원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의용 소방대원으로 각각 구성된 이런 조직체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소방대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게 다 묶어서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소방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방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거 외우시라 이거예요. 그럼 다음 중 소방대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라라고 하면 요 세 분 말고, 세 사람 말고 그죠? 다른 사람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방대장. 소방대장이란 반드시 본부장 서장을 말한다 이러면 또 틀려요. 본부장 서장 등이라고 됐죠, 여기요. 자, 그러면 본부장도 되고 서장도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본부장 서장이 소방대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 자, 끊겼네요. 자, 그럼 올릴게요. 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어디서? 현장입니다. 현장. 현장에서 또 하나 누구를 지휘하고 있어야 되냐?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방대장이란 본부장 서장이 무조건 소방대장이 된다는 건 아니죠. 자, 이제 구어적으로 본부장 서장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그냥은 안 되고 반드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나와서 소방대를 지휘를 하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을 우리는 소방대장이다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구어적으로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밑에 이제 뭐 해설해 보시게 되면 현행법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에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 화재는 소방관서의 관할로, 해상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관할로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해안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이제 발견될 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또 지적하기도 한다. 이거는 어쨌든 아까 그 선박을 왜 묶어놓은 거를 말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냥, 혹시 공부하시다가, 좀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첫 강의는 뭐, OT부터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2조 2까지만 할게요. 깔끔하게. 자, 2조 2.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자, 국가와 지자체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요런 데서는 뭐 사실 문제가 나올 만한 거는 뭐 물론 이제 가로치기인데 요거 딱 두 줄 갖고 가로치기 문제 내기가 좀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첫 시간은 OT와 더불어서 2조 2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다음 강좌 2강에서는 이제 OT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3조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작이 반이라 그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고 하여튼 반 이제 왔습니다. 나머지 반은 이제 열심히 더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되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첫 강의 때 뭐 주서 없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저희 그 소방 승진팀 전술부터 시작해서 잘 믿고 마지막까지 가신다면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저희 그 교수님들 잘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첫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강좌 때 또 환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